여러분, 오늘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조선 땅 어느 두매산골, 사람들이 바보라 손가락질하던 청년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름은 돌쇠, 나이는 22살. 눈빛은 말띠 맑았지만 셈도 못하고 글도 몰랐지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세상 어느 영리한 사람도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무 조건 없이 상대방에게 마음을 여는 그 순박하고 따뜻한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진심이 만들어낸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인연에 관한 것입니다. 돌쇠가 살던 마을은 깊은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곳이었습니다. 저작거리도 없고 양반나리도 드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저 밭을 갈고 나무를 뜯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들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마을에서도 가장 허름한 오두막에서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지요. 어머니는 허리가 굽어 밭일을 못하셨고, 그래서 돌쇠는 해가 뜨기 전부터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내려와서는 물을 길어 겨우 끼니를 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돌쇠를 보면 놀려댔지만 돌쇠는 그저 해맑게 웃었습니다. 상처받을 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말이죠. 그 산골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을 뒤편 느티나무 숲 너머 깊고 깊은 골짜기에 도깨비 하나가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지면 그 방향으론 절대 눈길도 주지 않았고 아이들에게도 절대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단단히 일렀지요. 밤마다 골짜기 쪽에서 이상한 빛이 깜빡인다는 이야기. 홀로 걷다 도깨비 불에 홀렸다는 이야기가 대대로 내려왔으니까요. 그런데 바보 돌쇠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무서워하는 대신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참, 도깨비도 외로울 것 같은데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돌쇠는 나무를 한 짐 가득 지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고 지게가 뒤집어지고 나무들이 사방으로 굴러갔지요. 무릎은 까지고 손바닥은 긁혔지만 돌쇠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굴러간 나무를 주우러 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땔감이 줄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허둥대다 완전히 방향을 잃었을 때 어둠이 사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들은 것이 있었으니 골짜기 안쪽에서 불빛 하나가 깜빡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키가 훌쩍 크고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뻗친 눈이 새빨간 존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도깨비였지요. 입고 있는 것은 너덜너덜한 도포 자락, 손에는 허공을 떠다니는 도깨비불. 그 거대한 몸집이 달빛 아래 드러나자 산짐승들마저 소리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깨비 참 이상했습니다. 무섭게 으르렁대는 대신 고개를 갸우뚱하며 돌쇠를 내려다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야, 왜 이리 크게 우느냐? 귀청이 떨어지겠다. 사람 말을 하는 도깨비라니. 돌쇠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새빨간 도깨비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바보 청년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지요. 귀뚜라미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돌쇠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이십니까? 도깨비는 기가 막혀 눈을 깜빡이다가 그만 배를 부여잡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수백 년을 살며 수백 번 사람을 마주쳤지만 이런 말을 들어본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이놈아, 나한테 형님이라니. 허허허. 그 웃음소리가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날 밤
둘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도깨비의 이름은 홍이였습니다. 적어도 돌쇠는 그렇게 불렀지요. 처음에 홍이는 그 이름이 못마땅했습니다. 수백 년을 살아온 도깨비에게 홍이라니 너무 소소한 이름이 아니냐고요. 하지만 끝내 화를 내지 못한 건 수백 년 동안 자신에게 말을 건넨 사람이 돌쇠 하나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도망치거나 부적을 들이밀거나 돌을 던졌지요. 그런데 이 바보 청년은 겁도 없이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형님, 배고프지 않으십니까? 여기 고구마 한 덩이 있는데요. 하고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그 모습을 홍이는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홍이는 그 고구마를 받아 한참 바라보다가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수백 년 만에 처음 받아본 음식이었습니다. 질기고 달았지요. 말 한마디 없이 고구마를 다 먹은 홍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맛있구나. 그 한마디에 돌쇠는 온 얼굴로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그 후로 돌쇠는 매일 저녁산에 올랐습니다. 손에 뭔가를 꼭 쥐고서요. 밤 한 줌, 산나물 한 묶음. 어떤 날은 빈손으로 올라와 형님, 오늘 구름 모양이 꼭 호랑이 같았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그러면 과연 홍이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홍이는 처음엔 모른 척했습니다. 돌쇠가 떠들어도 바위에 앉아 딴청을 부렸지요. 그러나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돌쇠가 올 때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열렸습니다. 어느 날엔 돌쇠가 발을 헛디뎌 계곡으로 굴러 떨어질 뻔하자 홍이가 번개처럼 달려와 한 손으로 번쩍 붙잡아 주었지요. 대롱대롱 매달린 채 돌쇠가 말했습니다. 형님, 힘이 세시네요. 홍이는 이 멍청아라고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홍이는 슬그머니 골짜기 입구에 나와 앉아 산 아래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올라오는 길목을 향해서요.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마을에 흉년이 들고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알아 누웠고 노인들이 뒤를 이었지요. 무당을 불러 굿을 해도 낫질 않으니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산 너머 도깨비가 마을에 재앙을 불러왔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어른들이 모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깨비를 쫓아야 한다. 굿을 하고 횃불을 들고 골짜기로 가자. 돌쇠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홍이 형님이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목숨이 걸린 오해를요. 돌쇠는 그날 밤 몰래 산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홍이에게 어서 더 깊은 산속으로 피하라고 알려주기 위해서였지요. 눈 쌓인 산길을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골짜기에 도착하니 이 홍이는 여느 때처럼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그의 머리카락 위에도 어깨 위에도 소복이 쌓여 있었지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형님을 쫓으러 올 겁니다.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홍이는 돌쇠의 말을 듣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빨간 눈이 달빛 아래 빛났지요. 홍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돌쇠가 어리둥절해하자 홍이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마음 쓰는 거 나는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말이다, 돌쇠야. 홍이가 천천히 바위에서 내려와 돌쇠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커다란 몸이 돌쇠와 눈높이를 맞추었지요. 그리고 돌쇠의 머리를 커다란 손으로
가만히 얹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한테 형님이라 부른 건 너 하나였다. 그 말 한마디에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홍이는 그날 밤 돌쇠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내일 마을 사람들이 오거든 내가 먼저 나가겠다. 너는 절대 앞에 나서지 마라. 돌쇠는 펄쩍 뛰었습니다. 형님이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요? 홍이는 빙긋 웃으며 말했지요. 나는 수백 년을 살았다. 다칠 걱정은 말고. 그리고는 허리춤에서 뭔가를 꺼내 돌쇠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것이었지요. 달빛 아래서 보니 작은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매끄럽고 둥근, 그러나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도는 돌멩이. 홍이가 말했습니다. 이걸 쥐고 있으면 내가 옆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돌쇠는 그날 밤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마다 막대기와 부적을 들고 몰려갔지요. 그런데 골짜기 입구에서 마주친 것은 사납게 달려드는 도깨비가 아니었습니다. 홍이는 조용히 길 한가운데 서서 팔짱을 끼고 마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선 사람이 채 외치기도 전에 홍이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먼저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병은 골짜기 샘물 때문이요. 그 윗자락 바위 틈에 썩은 짐승이 빠져 있소. 가서 치우고 물줄기를 새로 내시오.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달려들려던 발이 그대로 굳어버렸지요. 사람들이 홍이가 말한 곳을 찾아가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썩은 것을 치우고 새 물줄기를 내자 마을의 병은 하나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고마움을 표하러 다시 골짜기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움이란 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 법이니까요. 마을 사람들에게 홍이는 여전히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단 한 사람, 돌쇠만이 그날도 이튿날도 산을 올랐습니다. 여느 때처럼 주머니에 뭔가를 넣고서요. 홍이가 마을을 구해 주었으니 이제는 뭔가 더 맛있는 것을 가져가야겠다고 돌쇠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돌쇠는 청년에서 어엿한 어른이 되었고 홍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진달래가 피기 시작한 그 아침 골짜기에 오른 돌쇠는 홍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바위도 불빛도 그 낮고 굵은 목소리도 어디에도 없었지요. 대신 늘 홍이가 앉아있던 큰 바위 위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홍이가 돌쇠 손에 쥐어준 바로 그 돌멩이였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집어 손 안에 꼭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갑고 단단한 돌멩이가 봄볕 아래서 미세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빙긋 웃었지요. 아마도 돌쇠는 알았을 것입니다. 홍이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저 다른 모습으로 곁에 있는 것이라는 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짜 우정은 같은 종족이어야 하고 같은 형편이어야 하고 같은 나이여야 한다고요. 그러나 돌쇠와 홍이를 보십시오. 한 명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바보 청년이었고 한 명은 수백 년을 산 도깨비였습니다. 그 둘 사이의 공통점이라고는 단 하나, 서로에게 진심이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남들 눈에 이상해 보여도 상관없이 고구마 한 덩이를 내밀며 웃어주는 그런 인연. 홍이가 수백 년 만에 처음 받아본 것은 고구마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마도 진심이었겠지요. 그리고 돌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이 바보라 불러도 끄덕 없었던 것은
홍이 형님이라는 단 한 명의 진짜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소중한 인연 하나를 조용히 떠올리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홍이는 누구입니까?